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1번에게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1번에게 예산 현액은 학교교육 내실화 육성 외 9개 부분에 총 515억 9,619만 1,22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93.91%인 484억 5,266만 9,484원이며 이월액은 2.18%인 11억 2,479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1%인 13억 9,582만 7,466원입니다.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 전용 현황은 2건으로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중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5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학교 정원 가꾸기 사업의 통계목을 민간적 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 1억 1천만 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국내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353만 원과 양특관리 국내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2월 사업은 3건으로 11억 2,479만 9천원으로 고속도로 내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4,127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산면 가유리 농로포장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안택간선 사업 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2억 8,502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부진의 수익 예측기를 이설하는 중으로 6월 중 착공하여 7월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죽산면 용서로 문화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9,8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토지 사용 승인을 현재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8쪽까지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의 129건에 대하여 13억 9,582만 7,406원으로 원일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2억 6,781만 7,290원이며 지출 잔액은 11억 2,801만 116원이며 주요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은 쌀 생산 지원 사업의 경우 안성맞춤 쌀 단지의 매뉴얼 이행 및 점검을 강화하고 미질 검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2억 3,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예, 안정렬 의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이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친환경 비료 사업이 총 예산액이 21억입니다. 21억. 21억이고 그 진행 과정 중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왜 덜 수령을 해간 건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매칭에 있어서 국비가 추가로 나중에 추가로 더 오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적게 와서 저희들이 시비로 가을에 추가 농업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은 돈입니다. 보니까 뭐 1억짜리가 하나 있던데. 1억 9천이 남은 거는 저기입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남은 겁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이요? 네네. 그 왜 농작물 재해 보험 그거는 수혜자들이 가입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남고 어떤 해는 또 부족하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재해가 좀 많이 나면 예산이 좀 타이트하고요. 재해가 좀 적으면 예산이 좀 남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보험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 뭐 이렇게 농협에서도 이제 지금 재해보험 이제 들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뭐 1,000평에 5,000원이라든가. 근데 그 수도작이나 이런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료가 싸지만 이제 과수나 이런 특수작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재해가 또 과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재해보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올 같은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그 꽃눈이 이제 얼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냥 뭐 다 이렇게 드는 게 없나? 지금 대개 보면은 뭐 이 낙과하고 뭐 이 저 태풍 그것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약으로 돼서 이제 범상에 범 동상에 관한 그 재해보험이 있는 건데 지금 그래도 저희 우리 안성 지역은 전체 농가의 한 60% 정도가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타 지역을 보면 한 30% 정도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범상의 특약을 과수농가들이 좀 더 가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지금 몇 대면 지금 하는 거예요? 농민하고 지금 재해보험료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80%요? 예. 근데 그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보험을 설계할 때 전국적으로 낸 보험료의 160%만 그 보험금으로 산정을 해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경기도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올린 게 이제 그 보험료율을 높여주고 지금 보상하는 방식이 70% 50%가 있는데 그것도 80% 이상으로 올려달라. 그래야 현실적인 보험료가 되니 그걸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농민들이 가뜩이나 요즘 뭐 어렵고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마늘을 이제 갈아엎는 시대가 이게 어떻게 된 게 와가지고 농민들도 속상하고 우리 또 농정가도 또 마음도 편치 않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간 데이터 분석을 잘 해가지고 사실은 농림부 이런 데서 뭐 마늘 뭐 이런 뭐 면적 같은 거 이런 게 이제는 안 나오나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솔직히 저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늘을 산지 폐기를
뭐 국비 내시하면서 지시를 해서 시비를 뭐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했는데 그 농가들을 제가 전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마늘 가격이 지금 현재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충분하니 수확을 하십시오 설득을 했는데 설득한 비율이 한 15% 정도는 수확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보다 좀 줄긴 줄었는데 저희가 농업정책 과장으로서 또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많은 그 아쉬움을 갖고 있고 또 한 마음이 아픕니다. 요번에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산지 폐기에는 우리 시비가 50%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억 4천 됩니다. 아, 3억 4천. 네. 우리가 또 마늘 씨도 또 보조해 줬잖아. 그거는 지역별로 해서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사업으로 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지금 네. 대부분의 지역이 그 지원에서 이제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농협에서는 해주는 거 같지 않나? 농협에서? 아닙니다. 이게 농협하고 이제 농협도 부담을 시켜서 같이. 농가를 지원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작년도부터 이제 종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를 재배를 시켰는데 그걸 주화 재배라고 하는데 주화 재배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주화 재배를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종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시골에 가 보면은 일하시는 그 분들이 다 외국인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다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불법 처리자들인지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은 외국인들 이제 일터가 돼 버려 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 우리 농민들이야 그냥 뭐 싸면 싼 대로 이렇게 뭐 요금을 뭐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야 뭐 그냥 뭐 가서 일단 나가면은 그냥 하루 일당은 주는 거 아니야. 뭐 놀던지 어떻게 뭐 일을 하던 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농업이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여간 과장님 하여간 잘 그런 우리 작물 같은 것도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마늘 같은 오를 같은 그런 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로컬 그 명시효랬던 로컬푸드 직매장 안성맞춤 휴게소 이거는 어떻게 지금 그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맞춰서 진행이 협의 다 마쳤고요. 다 진행이 공사 끝냈고 지금 4월 완료됐습니까? 1일부터 완공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물품비 자산 취득비가 좀 남은 상태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진행되면서 기본 물품만 사고 진행되면서 필요한 거는 그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서로 지금 이것도 지금 명시돼 있는데 네.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설계는 그 마무리 단계인데 주민들하고 이제 노선 쪽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토지 사용주들도 뭐 전체적인 토지 사용을 동의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면서 그 네. 토지 사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 명시효 사업이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연내 못 마치면 또 사고 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최대한 상황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것 같아서 좀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 반납이 지금 총괄적으로 한 6억 3천 정도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 복지 사업, 안성맞춤 연합 마케팅, 뭐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농업 기반 조성.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근데 예, 사업마다 또 일부 계속 2월 되어서 여튼 이제 추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입찰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복지 사업에 남은 돈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이제 등록금을 안 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그 연도까지 집행할 때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확정되면서 고3상이 이제 등록금을 안 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합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남은 거는 ASF 때문에 우리가 바우더기 축제를 못해서 그때 축제 대비해서 예산을 좀 남겨뒀던 부분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낙찰 차익 같은 거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조금 많이 낙찰률 고려하면 많이 좀 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낙찰률도 바로바로 종료되면 반납을 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전체 결산서 상에도 앞으로는 좀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한 낙찰 차익도 구체적으로 좀 명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대부분 이제 명시 2월이 됐든 2월 사업으로 여튼 이제 넘어올 경우에는 예산 현액을 갖고 여튼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규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을 갖고 이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다시 특히 2월 사업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비 대응에 따른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성시 예산 자체를 또 이제 사장하는 결과가 또 초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우리 특히 이제 국도비 예산 대응 사업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이번에 예산도 한번 지금 중간 정도 지금 지났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고 네. 예. 너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후 추경에 좀 삭감하셔서 가용 예산 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지요? 자, 축상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